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밤사이에 영암 지역에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가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시간에 86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암군 삼호읍을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호우경보가 번갈아 발효된 영암군에는 많게는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암군 삼호읍 일대는 오늘 새벽 3시 시간당 강수량 8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장대비가 퍼붓고 도로에는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량은 바퀴가 겨우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계속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포장 박스나 냉장고들 그리고 식품 냉동에 있는 식품들 다 상한다고 이제 봐야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차량 2대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에 차량 30여 대, 상가 20여 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근 무화과 밭에서도 1,55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허리까지 물이 차면서 무화과 나무들이 흙으로 뒤덮이고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하를 2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거나 하면은 무화과는 이렇게 물음병이 오고 이래서 수확을 절대 못합니다. 농사를 내가 여기서 11년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도로에 가득했던 빗물은 3시간여 만에 빠져나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침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좀 침수가 됐던 상황이고 침수되면서 토사들이 이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치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전남 지역에는 주택 294가구가 침수돼 85명이 대피하고 농지 289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이 설치된 17개 시군 103개 단지에 대해서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 상태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완도읍과 영암군 삼호읍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대조기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이 예상되면서 해안 저지대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 배수관문과 수문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피해 예방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교육 제도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꿈을 길러주는 목표는 다르지 않은데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을 찾아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의 국기를 손에 쥔 한국과 독일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중등 교육기관인 마리 큐리 김나지움에 방문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 분단을 겪은 독일의 역사를 들으며 현지 재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나눴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o know things from inside, from people like me. They should never give up. They should have a plan, and then the life will go on. 초등 4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인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독일의 학생들은 초등 교육과정 이후 이곳 김나지움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김나지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직업 교육을 위한 실업계 교육기관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하게 됩니다. 10세 전후의 이른 나이의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셈인데 때문에 학생들의 가능성과 진로를 너무 이른 시기에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독일 교육 관계자들도 너무 빠르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이후 7학년 때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하지만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독일의 학생들은 학업 준비 과정에서 부담 없이 자유로운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편견이 그 부담이 좀 적어서 김나지움을 간다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낮은 급의 오버슐러라든가 게잠트슐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전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우선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교과 과정에 전념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독일의 교육 과정 속 선택의 다양성이 진로 선택의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김나지움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고 다른 교육 과정의 다양성이 좀 있어서 진로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여기 애들은 일단 어른들도 되게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이런 분위기고, 이 친구들도 나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원하는 거 하려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교육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꿈을 향한 열의는 다를 것이 없는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과 희망을 나누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조선해양중심대학인 목포대가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박연구소를 개소하고 연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와 디지털 인력 개발을 통해서 글로컬 30대학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해운업계의 주력 선종은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입니다. 이 화물선이 1년에 사용하는 연료비는 1,500억 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연간 3,000척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연료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납니다.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화물선 한 척이 연간 승용차 150만 대 분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국제해사기구 IMO는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선박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LNG와 LPG, 수소전지 등 친환경 추진 선박 연구가 산업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가 세계 최초의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SMR은 원자력을 이용해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군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선박 등 일반 산업용은 개발 단계입니다. 목포대 SMR 선박연구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연구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원천기술 획득과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20년, 1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상선이라든가 해상 플랜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인 HD 현대사모아는 SMR 추진선의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사모는 선박 분야의 친환경 규제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추진 장치 개발과 공정 자동화 등 제조 혁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 연구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탄소 연료만 사용해야 하는 오는 2050년, 세계 조선 해운업계의 넷째로 원년을 앞두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 SMR 연구소가 전남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지법 민사합 1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과 함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임이 확실하지만 사회 분위기상 사망 신고를 실제 발생 당시와 달리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최소 430만 원에서 최대 1억 705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약과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구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지원 법안에 따르면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국가가 구입 비용을 지원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농업은 국가 유지를 위한 생명산업이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 가격 등락 등으로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로 인한 경제 효과가 연간 160억 원에 달하고 준공영제와 민영제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안군이 최근 실시한 버스 공영제 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영제 시행 16년간을 감안하면 모두 2,333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한 대당 7,200만 원으로 목포시의 8,600만 원, 준공영제인 광주광역시의 대당 1억 3,700만 원과 비교해서 재정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동 지역 최초의 상설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곰의 슈퍼마켓에 최근 농수산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